안녕하세요. 지금 수업 막 다 끝나고 왔어요. 진짜. 왜 이렇게 학교 늦게 끝나냐고요? 제가 수강 신청 실패해서 야간만 듣고 있거든요. 두 개의 수업이 지금 이렇게 늦게 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1시까지 공부를 해볼까요?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 책에 민주주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알다시피 실현을 겪잖아요. 그리고 실현이 오면 뭐가 있다? 발전이 있다. 이승만 정부, 발췌개헌, 배경,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내 이승만 지지 세력 급감합니다. 자, 발췌개헌이란 걸 하는데 배경은 이래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 내 이승만 지지 세력이 급감합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국회 내 이승만 지지 세력이 급속도로 감소해요. 국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국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 재선 가능성 희박. 과정. 이승만 정부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 내 이승만 지지 세력이 완전 급감해요. 그래서 국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임시수도 부산에다가 자유당이라는 걸 창당해요. 계엄령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해가죠.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과로는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발췌개헌은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국회에서 제시한 개헌안 중 일부를 발췌 절충하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4.4.5입 개헌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당시 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에 불가합니다. 당시 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헌 통과 정족수의 1표가 부족하여 개헌안이 부결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4.4.5입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개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향해 중임제한 조항을 미적용한 거죠. 4.4.5입이 뭐냐면 당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제적 인원이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135명이 찬성하여 한 표가 부족하여 부결 처리돼가지고 이승만 정부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4.4.5입 반올림 논리를 내세웠고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선포합니다. 독재체제 강화되어 1956년경 정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의 선정과 민주당 장면의 부통령이 당선돼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켜버립니다. 경향신문 탄압 이야기를 볼게요. 경향신문은 폐간 57일 만인 6월 16일 또 가처분율이 내리죠. 이렇게 조간부터 속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체제를 강화하던 이승만 정부는 1959년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하였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폐간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받아 다시 간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승만 정부는 복간 7시간 만에 다시 정관처분을 내려 신문 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체제를 강화하던 이승만 정부는 1959년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켜요.
경향신문은 폐간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받아 다시 간행할 수는 있게 됐는데 이승만 정부는 복간 7시간 만에 다시 정관 처분을 내려 신문 발행을 중단시켰답니다. 진보당 사건이 아까 독재체제에서 진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1958년 1월에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간부들을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통일 방안을 주장했다. 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조봉암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했다. 그러나 시위론에서 조봉암은 무죄를 받았다. 어머. 그쵸. 부통령 선거 나와서 인기가 많으니까 얘네가 이승만 정부가 북한의 간첩이라고 몰아넣은 거 아닐까 싶네요. 4.19 혁명과 장면정부. 4.19 혁명 1960년 정 부통령 선거 전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사망합니다.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죠. 정 부통령의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발생하죠. 마산에서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전국으로 시위 확산돼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 후 기교 중 피습합니다. 다음날 경찰이 시위대에 발표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대학교 수단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 발표. 결과 허정과도 정부 수립,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발제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꿨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워 조봉암 등을 탄압하는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워 조봉암 등을 탄압하는 뭐를 일으켰을까요? 뭘지? 조봉암 등을 탄압하는 반공을 내세요. 조봉암 등을 탄압하는
사사오이 진보당 사건. 이거 진보당 사건이라고 말해놨구나. 4.19 혁명의 결과 양원제 국회 구성 골자를 하는 기원이 이루어졌다. 허정 과도정 실제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단행했다. 이게 뭔 소리야? 3.15 부정선거 시 발생한 해소. 장면정부, 이 이름이 장면이에요. 성립 새 헌법에 따라 치른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 국회에서 부통령으로 윤보선 선출, 윤보선이 지명한 장면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 취임합니다. 정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한다. 장면정부는 장면이 국회 총리였으나 내각 책임제의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데 이를 장면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16) 군사장변과 박정희 정부. 5.16 군사장변 발생.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군정 실시해요.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합니다. 정치. 구정치인의 활동 금지, 부패 공직자 처벌,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개헌.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해요. 박정희 정부. 성립.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군정을 실시하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합니다. 정치 부분에서 구정치인의 활동 금지했고 부패 공직자 처벌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요.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실시합니다. 중앙정부는 있었는데 중앙정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무엇이냐? 1961년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박정희의 정권 창출 유지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원으로 기능과 조직이 개편되었죠. 1961년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박정희의 정권 창출과 유지에 활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국가정보원으로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되었다.
박정희 정부 한일 국교 정상화. 배경 한미일 안보 체제의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필요해집니다. 김종필 오이라의 비밀회담이 일어납니다. 군정 기간부터 비밀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리는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합니다.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전개됩니다. 이거 6.3 시위라 그래요. 박정희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시위 제압, 한일 협정 결국 체결됩니다. 베트남 파병 이야기.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했고 무역재 피해 등 전쟁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운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 공화국 정부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음을 본인에게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승인을 얻는 대로 한 개의 연대 전투부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시키기로 하는 베트남 정부의 제청으로 1966년에 체결된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6월 25일 당시 우방이 우리를 지켜준 데 대해 보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졌어요. 그 대가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파병된 군인들의 송금과 군수품을 수출하고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로 어느 정도 외화를 얻게 되면서 당시의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고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파병되었던 많은 군인들은 지금까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원 개헌.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을 내세워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헌법으로 통과시킵니다.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 경제성장 추진을 내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킨 게 바로 3선 개헌입니다. 바뀐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됩니다. 4.19 혁명으로 바뀐 헌법에 따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무총리인 4.19의 장면이구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를 3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 하죠.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유신체제의 성립.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체제가 완화됩니다. 경제 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합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유신헌법의 의결이 공고되고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죠.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 영구집권 가능,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부여합니다. 자, 유신체제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배경, 닉슨 독트린 발표. 닉슨 독트린이 무엇이냐? 1969년 7월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아시아에 대한 정책입니다. 미군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군사적 개입 축소하겠다는 게 닉슨 독트린인데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체제가 좀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경제 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좀 고조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산합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즉 유신헌법을 의결하고 공고해요. 국민투표로 확정짓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유신헌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해버립니다. 영구집권이 가능해졌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완전 독재네요. 유신헌법이란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없앴어요. 또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였습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탄압입니다. 저항,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됩니다. 탄압은 정부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를 금지합니다. 긴급조치권이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입니다. 유신체제가 결국 붕괴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선전,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위기 고조, YH 무역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발생합니다. 붕괴, 박정희 대통령 피살돼요. 5.18 민주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신군부 세력이 등장합니다. 12.12 사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서울의 봄, 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 퇴진과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하며 신군부가 비상기업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과 기업령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합니다. 계엄군의 발표와 폭력적인 진압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요.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후 민주화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어디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뭐가 일어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2.6 사태. 당시 계엄군에 맞서 광주 지역 학생들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군부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7년 단임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을 선출을 골자로 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언론 통제하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민주화운동 탄압 및 등 강경책과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둘발과 교복 자율화시키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 유화책을 병행하죠. 전두환 정부는 신군부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을 도대체 이 단체는 무슨 단체죠? 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 6월 민주항쟁입니다. 60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하고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확산되어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 발표, 반대 시위 전개 이하늘 학생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이하늘 학생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호원철폐를 요구하며 60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시위는 확산됩니다.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일 개헌 요구를 수용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단행합니다. 6.29 민주화 선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후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후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지속되자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는 4.13 후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었어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지속이 되자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후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후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지속되자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하고 4.13 후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됐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지속되자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민주화 요구를 수용했다. 4.13 후원 조치는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6.29 민주화 선언이 그건가? 직선제 개헌 그 TV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사했던 게 6.29인가? 그래서 5년 단임 지금이네.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개헌 단임. 직선제 개헌 이후 정부 노태우 정부 성립은 야권 분열로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정치 사회적 승 서울 올림픽 개최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 주도로 전두환 정부의 5.9 비리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여대야소 전국으로 개편합니다. 소련, 중국 등 공산당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죠.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야권 분열로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야권 분열로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서울올림픽 개최하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근데 여당이 적고 야당이 많다는 것 같은데 야당 주도로 전두환 정부의 5공 비리 청문회 개최합니다. 3당 합당을 통해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고 여대 야소 전국으로 개편합니다.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해요. 북방 외교는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이익 증진과 남북한 교류 협력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외교 정책이에요. 김영삼 정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등 역사 마루 세우기 추진하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합니다. 경제는 금융실명제 전면 시행.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거래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는 동시에 불법 자금의 유통을 단속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어요. 금융실명제도 시행하고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하고 임기 말 외환 위기를 초래합니다. 김대중 정부 선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금 조기 상환, 대북 화해협력 정책 추진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